삼성이 죽였습니다. 저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황민웅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삼성 반도체 기흥 사업장에서 7년간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고 저는 10년 넘게 제조 현장 여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삼성 반도체에 입사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때는 삼성 직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고3 취업반이었을 때 삼성 반도체 현장 여사원을 뽑는다기에 입사 원서를 넣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치른 후 입사 여부를 마음 조이며 기다리다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띨띨 기뻐했습니다. 식구들과 주위 분들도 잘했다, 잘됐다 하고 여기저기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제가 무슨 큰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마냥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한 생산 현장에서 교대 근무로 일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중요하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은 조금 슬펐지만 지방을 벗어나 대도시로 올라온다는 것과 삼성 직원이 되어 삼성맨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등에 마냥 흥분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 마냥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교대 근무와 라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6일씩으로 나뉘어 근무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바뀌는 바람에 나를 비롯한 많은 여사원들은 만성변비와 이정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변이한 압력과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라인에 들어가면 코피를 흘리고 하혈을 하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불순을 겪는 사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끄럼 많은 여사원들은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고통받고 있다가 결혼을 한 후에는 유산과 불임, 기형아 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또한 사원들은 개인 문제라 여겼고 단지 소문이 나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거나 직업병일 수 있다는 따위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업 전선에 내보내는 학교에서도 어린 노동자를 부려먹는 기업에서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알았다 한들 크게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숨줄을 쥐고 있는 기업, 그것도 노동조합도 허락지 않는 삼성의 반대에 서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반삼성맨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에 찍혀서 편안한 회사 생활을 못하느니 내가 좀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쓰는 설비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더 할 텐데도 남자들에게 직장은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스스로 침묵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크게 드러나지도 못하고 늘 그랬듯이 개인 문제로 잠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주인 삼성이 몰랐던 것일까요? 삼성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환경안전 교육 등을 통해 반도체에 쓰이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이 노출되었을 시에는 인체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었는가 등을 당연히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라인 입술 시 방진복을 입는 이유는 위험물질들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체에서 떨어지는 각질 등 미세먼지로부터 단지 제품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만 빼고 한 점 살이 나오지 않게 꽁꽁 싸맸던 것이었고, 그 때문에 분비되는 땀이 배출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습진과 무좀으로 고생을 하고 얼굴에 심한 뾰루지가 나는 피부 질환쯤은 비싼 반도체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지하고 자동 설비를 수동으로 작업케 해서 생산력을 높이고 상대평가인 인사고가 제도를 두어 작업자들 간에 서로 경쟁하게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도 보호도구 하나 제대로 사용치 않게 했으며 라인 정정 시에는 화학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방독면은커녕 무조건 비상구로 대피하게만 했습니다.
셋업을 하는 엔지니어 또한 보호도구 없이 안전장치 없이 정해진 시간 없이 위험천만한 환경과 과로한 작업에 시달렸으며 임산부의 복지를 인부복 방진복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고임금을 저지하기 위해서 상고 공고 나온 사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과 이론, 경제 상식, 삼성의 경영 이념, 제2 외국어 등의 전문 이론을 기준으로 한 시험 점수와 고가 점수 그리고 면접 점수를 합해야만 승급의 쾌거를 이루게 하는 것은 대놓고 현장 노동자들을 농락하는 꼴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는 산업안전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말하는 어려운 통계나 기준, 법률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또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현장에서 어떤 발암물질이 사용되며 남편이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했는지 잘 모릅니다. 단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인권 유린으로 인해 건강까지 침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0년 넘은 현장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작업 환경, 나이, 병명을 가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병들어가는데 틀 안에 준하는 통계나 기준은 잣대질과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 힘입은 산안근로공단 측은 통계에 유의하지 않고 기준에 미비하다는 핑계를 대며 정확한 절차를 밟은 조사도 하지 않고 확실한 원인과 근거도 찾지 못한 채 사람의 다양한 면역체계 또한 무시한 채 불승인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망발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감기 하나에도 여러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복잡한 신체 구조를 숫자와 잣대로 어찌 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피해자들이 그렇듯 저 또한 남편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끔찍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규명과 대책은 나몰라라 한 채 권력과 재력으로 정부 기관의 양심을 팔게 하고 피해 유족들을 능멸하는 삼성의 행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남편과 같은 젊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만은 없기에 어느덧 삼성과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남편의 죽음을 규명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희귀 질환으로 죽어간 젊은 노동자들의 젊은 노동자들이 개인 질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년 동안 일해왔던 일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 하면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글로 써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이건희 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건희 본관에 삼성 본관에 가서 TV로만 봤던 그 금태두른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살인자 나오라고 저희가 소리 좀 질렀는데 그 소리 지른 대가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삼성 경비들이 아예 저희 피해 가족들을 정말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도 그렇게 내팽개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 또 저 같은 여자들은 더 만만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손 하나로 휙 던지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삼성 본관에 갔을 땐 대접받으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요. 가만히 방 안에만 울고 있을 수 없어서 하소연을 하러 간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그래 너희도 그게 너희 일이겠지. 너희도 그렇게 해서 내 남편이 내 딸이 월급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니네도 거기 그 삼성 본관을 지키는 게 너희 일이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그 삼성 경비 놈들은 완전 그 기자님들 사진이 없는 데는 정말 눈에 광기를 부리면서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예 쌍욕을 해가면서요. 2년 전년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꺼지라고 그러면서 막 사람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세면바닥에. 한동안은 그러게요. 그렇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위해서 오늘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스스로 대견함 같은 거 스스로를 위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앉아서만 아니면 침묵 시위로만 일관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본관에 가서 우리가 싸울 사람들은 삼성 경비들은 아니지만 경찰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삼성 이건희를 수호하고 삼성 본관을 옹호한다면 1차적으로 저희는 그 벽을 뚫어야 되겠지요. 계속해서 이젠 몸으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